누구나 식단 관리를 하지 않으면 살이 찝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같은 양을 먹어도 살이 금방 찌고 한 번 찌면 잘 빠지지도 않게 되죠. 그래서 식단 관리를 해줘야 하는데 무작정 굶자니 요요가 올까봐 걱정되고 뭘 먹긴 먹어야 하는데 무엇을 먹어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는 착각이 나는 살이 안 빠지는 체질이야 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원래 살이 안 빠지는 체질이야 라고 말하며 시작도 하기 전에 포기합니다. 하지만 과학적으로 보면 살이 빠지지 않는 체질은 없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기초대사량이나 호르몬의 차이가 있지만 그것이 살이 전혀 빠지지 않을 정도로 큰 차이는 아닙니다. 실제로 다이어트가 잘 되지 않는 이유는 체질이 아니라 운동을 꾸준히 하지 않았거나 쫄쫄 굶다 먹어 폭식했거나 단백질을 충분히 먹지 않았거나 칼로리 기록 같은 작은 습관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즉 체질은 단순한 핑계일 가능성이 큽니다. 누구든 올바른 습관을 실천하면 살이 빠지게 되어 있고 차이가 있다면 빠지는 속도가 조금씩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배고픔을 느끼지 않고 요요 없이 자연스럽게 살이 빠질 수밖에 없는 식단 짜는 법을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더 이상 다이어트 식단에 대해 고민하실 필요가 없을 겁니다. 첫 번째로 아침 식사는 꼭 챙기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를 할 때 식사 자체를 거르는 실수를 합니다. 하지만 특히 아침을 굶는 것은 오히려 독입니다. 아침을 먹지 않으면 뇌와 몸은 부족한 에너지를 채우려고 고칼로리 음식을 강하게 원하게 되고 이는 폭식을 부르는 원인이 됩니다. 반면에 아침을 챙겨 먹으면 혈당을 안정시키고 호르몬 균형을 잡아주어 하루 전체 식사 패턴이 건강해집니다. 또한 아침 식사는 대사 활동을 촉진해 하루 종일 칼로리를 더 많이 태우도록 돕기도 하죠. 두 번째로 단백질과 저지방 유제품을 활용하기입니다. 식단에서 단백질을 늘리면 다이어트가 훨씬 쉬워집니다. 단백질을 섭취하면 우리 몸은 PYY라는 호르몬을 더 많이 분비하게 되는데 이 호르몬은 뇌에 배부르다라는 신호를 보내 과식을 막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단백질 비율을 식단에서 10%만 늘려도 포만감이 크게 늘어나고 배고픔을 덜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특히 저지방 유제품은 단백질뿐 아니라 칼슘도 풍부한데 이 칼슘은 섭취한 지방과 결합해 흡수되지 않고 몸 밖으로 배출되게 만듭니다. 즉 같은 음식을 먹어도 지방 흡수가 줄어드는 것이죠. 세 번째로 음식의 형태가 중요합니다. 같은 재료라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포만감과 칼로리 흡수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음식을 씹어서 먹을 때보다 믹서에 갈아서 퓨레나 스무디 형태로 먹으면 소화가 훨씬 빨라집니다. 그럼 위가 금방 비어서 다시 배가 고파지죠. 반대로 씹어서 먹으면 위가 더 오래 팽창된 대로 유지되고 포만감이 훨씬 길게 지속됩니다. 따라서 식단을 짤 때는 되도록 씹어먹는 형태로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네 번째로 칼로리 계산입니다. 칼로리 적자는 다이어트 핵심 원리입니다. 아무리 깨끗하게 먹어도 섭취 칼로리가 유지 칼로리보다 많으면 살은 빠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너무 적게 먹으면 근육까지 소모되어 요요 위험이 커지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 몸에 맞는 적정 칼로리를 찾는 것입니다. 시작은 단순하게 체중 곱하기 22에서 29로 하루 섭취 칼로리를 계산하면 됩니다. 활동량이 많고 젊고 체지방이 적다면 29를 곱하고 반대로 직장인처럼 활동량이 적고 체지방이 많다면 22를 곱하면 됩니다. 이후에는 체중 변화 속도를 확인하면서 조정해야 합니다. 가장 안전한 감량 속도는 한 주당 체중이 0.5에서 1% 감량입니다. 체지방이 많을수록 조금 더 빨리 빼도 무방하고 적을수록 천천히 빼야 근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최소 4주간은 아침 기초 체중과 섭취 칼로리를 기록해보고 목표보다 느리게 빠지면 100에서 200칼로리 정도 줄이고 반대로 너무 빠르게 줄면 약간 늘려 조절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세밀하게 맞추는 것이 장기적으로 가장 효과적이고 건강한 다이어트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는 칼로리 기록과 작은 습관들입니다. 결국 칼로리 계산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직접 칼로리를 기록해야 합니다. 실제로 음식을 직접 기록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체중 감량 효과가 훨씬 크다는 연구도 있죠. 요즘에는 식단을 기록하는 어플도 많으니 꼭 사용하셔서 기록해보세요. 무심코 먹었던 음식의 칼로리가 엄청나다는 걸 깨닫게 되실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접시 크기 줄이기입니다. 실험에 따르면 접시 크기를 2인치만 줄여도 음식 섭취량이 무려 22% 줄어들었습니다. 배가 부른 상태에서도 눈앞에 음식을 남기는 건 쉽지 않기 때문에 애초에 담는 양을 줄이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는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가장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 바로 수면입니다. 잠이 부족하면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이 깨져 자연스럽게 고칼로리 음식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지방은 수면 중 가장 많이 분해되기도 하죠. 결론적으로 다이어트는 단순히 굶거나 특정 음식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몸의 원리를 이해하고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운동 습관을 들이고 아침 식사를 챙기고 단백질과 저지방 유제품을 활용하고 칼로리를 기록하고
노력하며 작은 습관들을 바꿔나가면 굳이 배고픔을 참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살이 빠질 수밖에 없는 식단이 완성됩니다. 체질을 탓하며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몸도 올바른 방법을 적용한다면 반드시 변화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